우리가 예전에 알던 삼성전자, 예전에 알던 SK하이닉스가 아니죠. 대단한 회사가 돼버렸죠. 삼성전자는 무려 ROE가 50%가 넘어간다고 급기야는 내년에는 엔비디아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날 거다. 네. 근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왜 엔비디아 20%밖에 안 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 왜 그런 걸까요? 수급이 지금 재료를 우선한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익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익이 늘어나면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좀 뭔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익이 올라갔다. 너무 우리가 네. 다이내믹 코리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수급에 장사가 없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그러면 개인들이 이걸 언제까지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바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안 안 하고 있는 요소가 또 있어요. 매물화 될 수 있는 거. 그건 뭐죠? 자, 모건 스탠리 이사를 지내신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 이사님께서 시장을 크게 또 오래 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불안감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전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갑자기 또 출렁출렁하니까 네. 불안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펀더멘탈 우리가 이익이 좋다고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또 추정치를 또 올리고 계속 올리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 IB들도 뭐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네. 막 좋아하는데 외국인들은 걷다가 완전히 패대기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펀더멘탈만 믿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패대기를 치는 게 금리 요인도 있지만 네. 그것도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뛰었다. 작년, 금년 이렇게 너무 많이 뛴 게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네.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줄이는 것 치고는 무슨 뭐 5천억, 1조 이렇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 뭐 5조, 6조, 7조 이렇게 줄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엑소더스야? 이런 생각이 좀 아마 한 5월에 40조 정도 팔았을 겁니다. 네. 네, 외국인이. 네. 이제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뭐 2월, 3월에도 많이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재료를 우선할 수 있다. 이 증시 속담을 격언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올해 증시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좋았어요. 네, 그렇죠.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 더 가속화되면서 8,000포인트 찍고 바로 이렇게 좀 내려온 건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는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감스럽게도 길어질 수도 있겠다.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감스럽게도 금액도 클 수가 있겠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역시 수익이 좋아서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만 네. 금년에만 벌써 70% 중반대, 이 중후반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네. 특히 최근 뭐 한 달 반 사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이제 고개를 들었던 이제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줄여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다 바치고 막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일 일어나서 풀을 깎는데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열대기후 같아요. 지나고 나면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계속 깎는 거야. 그죠? 그런 지금 상황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최근에 그 3월 때보다 더 많은 그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하반기에 스페이스X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이제 초거대 기업들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영향이 좀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속한 군이 MSCI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네. 미국은 DM이죠. 디벨롭드 마켓이죠. 네. 선진국이니까. 돈의 성격이 달라요. 패시브가.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영향일 거다. 뭐 미루어 짐작은 할 수는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뭐 리알로케이션 우리나라에서 빼가지고 딴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나.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예.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MSCI에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제 컨트리 비중이 국가 비중이 아마 10% 내외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엄청 올랐죠. 네. 금년에 또 5월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훨씬 비중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한 뭐 17%, 8% 여기까지도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줄일 수밖에 없죠. 예. 지난주에 김민수 대표였나요? 그때 그 MSCI 비중 한번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을 한번 자료로 가져오셨던 것 같은데 네. 중국이 21%였는데 한국이 20%였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으로 지금 봤을 때 전 세계 뭐 8위라고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며칠 지났더니 뭐 7위, 6위로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향이 정말 크죠. 내가 금방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자고 나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게 시클리컬 주식이네 아니네가 관심이 덜할 수 있죠. 네. 예. 이머징 안에서 한국이 너무 급격하게 커져서 줄여야만 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지금 복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요, 지금 갑자기 저희가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이익 추정치 상향에 즐기고 있을 때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채권 금리가 상승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요 채권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제가 여기 몇 번 나오면서도 2월 달부터 제가 그랬어요. 2월에 우리가 랠리를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금리 올라가는 거를 무시하고 있다. 네. 안 보고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그걸 마지막 자막 영상에서 넣었다는 걸 지난번 이제 방송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4월 달, 5월 들어와서도 최근 뭐 지난 전주까지만 해도 금리 우리 그런 거 모르고 이란 미국 전쟁 우리 모르겠어. 우리 그냥 가는 거야. 고. 이래가지고 AI 믿고 간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믿고 달린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가다가 이 미국 국채 금리가 급기야는 4.6%를 가버리고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JGB죠. 2.7%를 토달하고 거기뿐입니까?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고유가에서 비롯된 물가 우려만으로 올라간 거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 수지, 재정 적자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맨날 그 이자 내야 되는데 금리 올라가면 더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자로 치여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이런 우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재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까지 더 문제가 더해진 거죠. 거기다가 가중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이란 전쟁이 만약 종전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조금 안도성의 이제 금리 하락 네. 있을 수는 있으나 얼마나 떨어질 거냐. 아, 전쟁이 끝나도 재정 수지 네. 적자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재정 정책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물가가 약간 또 스티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금리 인상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건데 일부 뭐 중앙은행에서는 한대가 있잖아요. 호주나 뭐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야 이게 이제 매크로가 조금 이제 알람벨을 울리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 이슈 그런 거 있을 때도 뭐 10년물 한 5.0%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한 뭐 반년 지나면서부터 그런 이슈가 이제 딱 표면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4.6을 가는데 4.7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야, 근데 채권 시장 잘 안 보시는 분들은 0.1% 포인트 가지고 뭘 그래? 호들갑을 떨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 시장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22년도의 그때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네. 차트를 제가 그려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주가 올라가는 거나 이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니세요?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예. 네. 너무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미국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한국도 올라가는데 환율은 또 왜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은 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걸까요? 그 지금 달러화 지수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네. 안 내려오잖아요. 또 한국도 금리는 미국이 금리가 뛰니까 뭐예요? 안전 통화
우리나라보다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할 때는 저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올해 연초에 한국 증시 좋은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저유가, 저환율, 저도 저금리를 저유가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이렇게 가버리니까 네. 완전히 황당한데 시장은 달렸잖아요. 근데 금리라는 게 뭡니까? 돈의 무게잖아요. 네. 점점 무거워지니까 할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어라고 이제 달리다 보니까 뒤에서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금리가.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중간 선거도 있고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할 거고 유가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타코라고 하죠. 뭐 이렇게 미국도 국채금리 10년물이 4.5 넘어서 고공행진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할 거라고 봐요. 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진짜 타코 뭐라도 해야죠. 지금 방식이네요. 저렇게 인기가 37%? 뭐 네.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저래 가지고 무슨 뭐 중간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뭔가 하면 좀 진정이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또 튀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또 판다. 또 팔아요? 또 팔죠. 예. 작년에 금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천천히 올라갔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또 다이내믹 코리아 아닙니까? 올라갈 땐 세게 올라가. 내려갈 때도 세게 간다. 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악재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 현대중공업 임금 보너스 30% 영업이익 내놔라. 맞아요. 예.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시장에 하도 강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 우리나라가 노조가 세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노조가 언제 생겼대요? 난 몰랐어요. 예전엔 없었죠. 예전에 그런 아주 예전에는. 그리고 네. 저도 삼성 증권에 있던 사람인데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언제 생겼대요? 얘기도 안 하고. 세 개나 있습니다. 생긴 지는 오래 그게 됐죠. 복수 노조로 네. 있죠. 근데 저게 이게 ROE로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지금 ROE가 금년에 23%를 창출할 거다라고 지금 컨센서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23% 조금 넘어갔어요. 내년 것도 뭐 OP로 봤을 때 한 1,100조 지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넘게 보면서 상당히 올라가는데 제가 그 영업이익을 수치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 1,110조를 넘어갔죠. 근데 후년에 플랫이에요, 그죠? 거의 플랫으로 1,115조 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금년에 한 190%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에도 한 26%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후년에 이제 플랫으로 가요. 이게 ROE로 다시 얘기하면 26년도에 23% 초반, 27년도에 22% 후반에서 23%이 정도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5%를 내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ROE가 15% 없어지겠죠. 현대중공업 같이 30%를 내놔라. 그러면 3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ROE가 그만큼 없어진다. 지수로 이야기하면 지수가 8,000 있을 때는 얼마입니까? 거의 7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없어질 수 있는 이벤트인 거예요, 그게. 네. 그 자체가.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번에 뭐 오늘 밤 정도면 어떤 식으로든 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넘어간다고 쳐요.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영업이익의 몇 % 정도는 앞으로 성과급으로 이제 주기로 한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제도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 아니 숫자가 바로 깎이죠. 음. 네. 최근에 어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그 보너스 주는 거 가지고 이익을 깎은 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날라는 갔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숫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기업의 수익성이 EPS가 떨어지고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산수인데 산수. 네.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8,000을 찍고 지금 800포인트 가량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는 반영이 이미 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어느 정도 반영은 나는 암묵적으로 돼 있다고 봐주고 싶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볼까요? 지금 금년에 한 345조, 350조 뭐 이 정도 순이고 내년에 437조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이제 슬슬 좀 넣었을 거예요. 예, 넣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안 굽히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삼성전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일부에서 이제 분들은 PER로 봐야 돼.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도 PER로 봐야지. 이제는 그렇죠. 네. 프레임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PBR로 많이 봤고요. 예, 그게 바닥으로 갈 때는 0.8배 근처까지도 갔었어요. 네. 근데 26년 기준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PBR을 여러분들 네이버 증권 이런 데 가서 찾아보세요. 1배입니까? 2배입니까? 3배입니까? 위쪽이에요.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이게 정당화되는 거는 뭡니까? ROE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삼성전자, 예전에 알던 SK하이닉스가 아니죠. SK하이닉스의 금년 ROE는 무려 90%가 넘어간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회사가 돼버렸죠. 삼성전자는 무려 저 큰 회사가 ROE가 50%가 넘어간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급기야는 내년에는 엔비디아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날 거다. 네. 근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왜 엔비디아 20%밖에 안 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R로 보면은 야 이거 10배만 해도 얼마고 12배만 해도 얼마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100%다 액면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다. 아, 왜 그런 걸까요? 하는 생각이에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지금 재료를 우선한다. 외국인들은 그 리포트 모를까요? 외국인들도 영어 잘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읽어봤는데 그래. 근데 나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팔고 있는 거고. 국내는 야 저거 봐.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국내 그 우리 민간 민초들의 지금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그 편입 비중이라는 것을 그걸 좀 넓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넓혀주면 되겠죠. 네. MSCI한테 이제 넓혀달라고 하든지.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외국인이 파는 동안에도 주가가 내내 빠진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가끔씩 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물로 사고. 네, 개인들이 워낙 매수가 강하면서 중간에 계속 고점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이걸 언제까지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바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안 안 하고 있는 요소가 또 있어요. 매물화 될 수 있는 거. 그건 뭐죠? 국민연금. 네. 우리가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28일 날 다시 회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6월 3일 우리 선거 있죠. 28일 날 무슨 결정이 나겠어요? 안 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선거 지나면은 뭔가 좀 나중에라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에서만 뭐 지난번에 여기 연합경제에서 누구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다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네. 뭐 150조 매물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대요. 그거 누가 받아야 돼요? 기관이 어디 받을 데가 있나요? 예. 그거는 우리가 또 따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외국인한테만 신경 쓰는 사이에 국민연금도 가만히 있는데 계속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잘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내부에서 국내 투자 비중을 확 올려버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겠죠. 네. MSCI에서 우리 이머징마켓 한국 비중을 확 올려버리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뭐 작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인도, 대만 다음에 우리 4등 하던 나라였어요. 작년 초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인도가 저 뒤로 가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금년 들어서 대만보다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대만에 뭐 있습니까? TSMC 있잖아요. 걔들이 맨날 영업이익률 뭐 50% 중반 나온다고 하고 줄 서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 비중이 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지난 3, 4년치를 1년 만에 다 따라잡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우리 그냥 혼자 쫙 뽑으면서 가버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는 거 보면 SK하이닉스가 70% 중후반대. 네.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른. 이렇게 이익 늘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와, 매일 올려요, 매일. 그러면 강 대표님께서는 예전에 그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 때도 여의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강한 이익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때랑은 뭐 비교하지 못할 정도죠. 이 정도는 아니 이 차트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난쟁이 나라에서 지금 거의 망공 온 것 같잖아요. 어디 예. 그럼 이 정도면 과거에도 우리가 이익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익이 늘어나면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좀 뭔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익이 올라갔다. 너무 우리가 네. 다이내믹 코리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네. 수급에 장사가 없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건데 지금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일부에서 보이는 게 증권사들이 네. 신용 융자 한도를 더 이상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네. 네. 라는 증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개인들이 막 레버리지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싸졌잖아요. 그럼 싸면 사고 싶잖아요. 네.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사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했어. 신용도 다 썼어. 그러면 이제 남은 돈들은 부동산에서 넘어올 수 있는 돈들 아니면 진짜 뭐 장독에 이렇게 넣어놨던 돈들 저금통.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도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출시되고 나면 영향은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조금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올라갈 때는 완전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냥 뭐 호르몬이 완전히 끝내주는 호르몬들이 나올 텐데 네. 내려갈 때는 이거만큼 우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한쪽은 레버리지, 한쪽은 여기 2X 인버스. 서로 희비가 엇갈릴 거다라는 건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뭐죠? 우리나라가 올라갈 때도 다이내믹이지만 내려갈 때도 다이내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나와서 제가 이제 항상 남들과 다르게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은 베타가 높은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현금 인출기, 네. 올라갈 때도 주가가 엄청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 근데 이렇게 2X 레버리지 상품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민감도가 더 커지겠죠. 네. 변동성이 커지겠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시장 베타가 큰데 시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담는 ETF 상품이 레버리지로 나와서 더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죠. 걷다가 뭐가 또 ETF가 나옵니까? 듣기로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의 ADR을 언더라잉 에셋으로 하는 또 미국발 ETF도 상품화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그것까지도 이제 가세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최고죠. 진짜로 막 짜릿짜릿한데 내려갈 때는 야 이거 참 힘들다 이런 탄성이 나올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많으면 ETF의 가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음의 복리 효과 예.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예. 네. 우리가 10% 올라가면 100에서 10% 올라가면 110이잖아요. 110에서 10% 내리면 100이 아니라 99로 떨어지죠. 가버리죠. 예. 그러면요. 지금 코스피가 8천을 찍고 너무 가파르게 조정을 받은 느낌인데 8천선은 언제쯤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조금 저는 이제 다음번에 랠리가 시작될 포인트는 미국 이란 전쟁 종전이 딱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시 강력하게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 네. 네. 그 사인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뭐죠? 모든 사이클이 반대로 가버리죠. 고유가, 고물가, 그러네요. 금리 네. 다 반대로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혜택 받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걷다가 마켓 베타도 높아. 그럼 외국인들 뭐 아무리 많이 팔아도 헤지펀드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추정 안 하니까 막 사들어올 수 있죠. 또 선물로 막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면 전쟁은 결국 끝날 거라고 보고 좀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 전쟁을 될까요?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종전 협상이 장기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러우 전쟁처럼.
그리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11월 선거가 있으니까 쫓기기는 하겠지만 이란은 룰루랄라 즐기면서 가지 않겠느냐. 종전 협상을 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협상을 해. 그리고 협상 테이블 뒤집어 엎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가는데 가면 갈수록 판이 이란한테 유리한 판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길어지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미국 이란의 종전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고죠. 문제는 그게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시장이 그거 하루가 아니 하루 뭐 오늘도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확 빠지다가 삼성전자가 아까 또 보합까지 쫙 왔다가 또 막 마이너스로 끝나고 맞아요. 하루에도 막 강산이 몇 번씩 바뀝니다. 고통스럽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좀 제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뭐 수급의 건전성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국제부를 이제 증권사에서 국제부 있으면서 1992년도에 자본시장 개방을 제가 직접 몸으로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랭킹이 3위, 4위까지 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바로 앞에 뭐 중국 정도 이제 큰 게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벤트로 지금 남아 있는 게 뭐죠? MSCI DM 네. 선진국 지수의 워치리스트 예. 경제 가능성이 6월에 될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이제 있잖아요. 이게 아주 큰 이벤트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작년에 K 증시형 책을 쓸 때는 이게 되는 게 엄청 우리나라한테 좋고 네. 그리고 엄청난 큰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일단은 이머징 마켓에서 DM으로 올라간 거는 화려한 일이나 당장의 수급적으로는 이머징 마켓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를 일단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DM 마켓에서 사들어 와야 되는데 사들어오기에 충분히 덩치가 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네. 근데 너무 작은 것들은 안 사거든요. 선진국 지수도. 지수 편입하면 그래도 대형주 골고루 사는 거 아닌가요? 골고루는 사는데 네. 예.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작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소형주 그러면 시가총액을 몇 천억 단위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들은 몇 조도 이거 작아서 어떻게 사? MSCI DM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이 훨씬 커서 그죠. 근데 예. 빠져나가는 게 먼저라니까요. 순서상으로는 그렇다. 네.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죠. 네.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상당히 좋죠.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와중에 이익 성장은 반도체가 가장 확실한데 반도체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반도체 외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죽어도 좀 명예롭게 죽어야죠. 안 죽으면 안 돼요? 네. 주도. 아니 견딜 수가 있잖아요. 네.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생존의 시간이다. 네. 그러면 뭘 가지고 견딜까요? 이익 잘 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거잖아요. 네. 물론 뭐 소부장들도 돈 많이 벌 거라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데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신용, 레버리지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낫고 이게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뭐 밑으로 매도 사이드가 걸렸다가도 네. 플러스로 끝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바라만 보잖아요. 현금 있으면 트레이딩 할 것도 좀 있잖아요. 예. 근데 트레이딩도 돈 잘 버는 회사 근처에서 있어야지 괜히 엄한 데 가서는 계속 그 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그냥 혹시 몰라서 가져온 차트를 하나 네. 띄워놨는데 보시죠. 이게 조방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쉬운 PER로 하나 볼까요? PER 우리 시장이 지금 한 7.5배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는 PER 읽어보겠습니다. 한정기술 86, LIG 넥스원 50, 항공우주 45, 에어로스페이스 30. 저 밑에
한국조선행 8 이런 것도 있긴 있네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주들을 얘기할 때, 야, PER 절대 PER이 뭐가 중요해? EPS 성장률도 봐줘야지. 그렇죠. 같이 봐주는 게 뭐죠? PEG라는 멀티플이에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연두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1.5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EPS 늘어나는 것보다 PER이 더 높다는 얘기. 하나오션도 1.44.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PEG 얘기할 때 주로 옛날에 이제 마젤란 펀드였던 전설적인 그 투자가가 뭐라고 그래요? PEG를 한 0.5에서 0.75 정도 그런 거는 살만하다. 네. PER이 높아도. 근데 1.2나 1.5나 넘어가 버리고 막 하면 그때는 팔 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는 그 표에서 PEG가 좀 밑에 있고 PER이 좀 낮은 거는 사도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라고는 뭐 이야기할 입장에는 아니고 네. 첫 평가 상대적으로 첫 평가 돼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 보셔도 좋을 수 있는 거죠. 조방원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다 좀 비싼 게 보자. 아니니까 네. 집집마다 다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냥 가격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이제 걸 하다 보면은 최근에 주식 뭐 우리가 지수 8천에서 지금 7천 초반까지 왔는데 지수는 이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각 개별 주식들은 20% 30% 빠진 게 막 많아요. 그런 포트폴리오들 지금 수익률들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특히 이제 레버리지나 신용이 있었으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은 것들이 하다 보니까 쭉 밀려내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현대차도 보세요. 지금 며칠 상관으로 저렇게 빠져버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가치, 펀더멘탈, 가치 보시고 최근에는 특히 뭐죠? 수급이 펀더멘탈 이런 재료들을 다 압도하고 있다. 네. 상황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반도체 산업, 뭐 사이클 뭐 이런 게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타이밍 이런 것을 분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 이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이 해소되는 것이 좀 확실시 돼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또 저는 강하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네. 작년부터 우리 시장에서 이제 리레이팅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믿음으로 책도 쓴 사람이고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금년 초까지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2월 들어가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땡땡땡 울려가지고 2월 말부터 쭉 내려가서 3월, 4월 갔는데 4월 가면서 제가 다시 우리가 역발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의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올라갔다가 이제 8천을 찍고 이제 온 건데 그런 리스크들이 중간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100주를 산다고 하면은 100주 산 사람은 100주 사서 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100주가 왜 사졌게요? 누군가 100주를 팔았으니까 샀잖아요. 네. 100주 판 사람은 뭐 바보로 해서 팔았습니까? 자기 계산으로 나 이제 팔아도 돼. 이랬으니까 팔았죠. 네. 그럼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가 진정되지 않는 동안에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보수적으로 가져야죠. 현금 꼭 챙기시고 그리고 뭔가 좀 견딜 수 있는 그쪽에 가서 계셔라. 그쪽이 반등도 가장 강하게 올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죽어도 명예롭게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를 딱 찍어서 말씀해 반도체를 주셨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